척추관 협착증은 왜 오냐? 과연 왜 오냐? 근데 그거는 뭐 너무 자명한 거라서 너무 쉽게, 당연히 연세가 드시면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이렇게 탄력이, 수분이 빠지고 이런 것처럼 이런 척추 관절, 연골 이런 것도 수분이 빠지면서 연골이 좀 닳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허리가 굽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뼈가 두꺼워지고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협착증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젊은 사람들 디스크는 MRI 같은 걸 찍어보면 이렇게 하얗게 탱탱하게 있는 반면에, 연세 드신 분들 허리 디스크를 잘라보면 요 이렇게 탱탱한 연골이 닳아서 이렇게 쭈그러지고, 그 다음에 수분이 빠지면서 MRI를 찍어보면 이렇게 까맣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퇴행성 변화가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그 엑스레이를 보면 이제 뼈가 이제 곧고 이 사이사이 공간이 이렇게 넓어요. 그래서 협착증이 이렇게 없는데, 협착증이 심하신 분들을 보면 이게 허리가 휘었고 이 사이사이 디스크 공간도 좁아지니까 당연히 그 신경이 눌리면서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프고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잘라서 좀 더 협착증에 대해서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신경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 이렇게 나가는데 뒤쪽에 이게 빨간 거 보이시죠? 이 빨간 게 인대예요. 인대. 근데 우리가 허리가 주저앉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몸에서는 우리 몸을 지키려고 이거를 더 주저앉지 않게 하려고 얘네들은 살려고 그러는 거야. 살려고 인대가 두꺼워져요. 왜냐면 뼈가 더 주저앉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인대가 두꺼워지니까 이렇게 동그랗던 신경이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이제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신경이 신경은 약간 나무처럼 머리서부터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머리서부터 쭉 내려오는 신경이 가지를 이렇게 치고 잘 통해야 되는데, 피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관처럼. 근데 여기 이제 인대가 아까 두꺼워져서 누르게 되면 이 신경이 이제 막히죠. 막히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교통체증이 있는 것처럼 신경이 잘 안 통하니까 다리가 저리고 이런 식으로 증상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뭐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엑스레이나 CT 이런 걸로 검사를 좀 하고요. 좀 증상이 심하시다 이런 분들은 MRI까지 촬영을 하게 되고, 그 외에도 뭐 근전도나 이런 검사를 통해서 뭐 결정을 하는데, 무조건 병원에 오면은 또 제가 속상한 게 무조건 MRI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야. MRI 찍으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월급 많이 나오고 좋지. 근데 그걸 다 찍는 게 아니에요. 다 찍는 건 아니고 엑스레이나 CT 찍어보고 엑스레이 정도에서 뭔가 심해 보이고 많이 눌린다 그러면 이제 단계적으로 의사들이 판단을 해서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하지 말고 오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면 아까 이제 눌렸던 이렇게 검게 보이는 인대들이 신경을 꽉 누르는 게 이제 MRI에서는 사실 더 잘 보이긴 합니다. 이제 비용적인 부분만 조금 부담이 덜해진다고 하면 사실 MRI 검사가 도움은 제일 많이 되는 편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등이 많이 휘고 막 이런 친구들은 선천적으로 협착증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으로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 중에서 제일 심한 거는 약간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말씀을 처음 안 드렸는데, 뼈 자체가 이렇게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인대가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 뼈 자체가, 여기 이 뼈가 있고 이 뼈가 있으면 이게 좀 앞으로 튀어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뼈가 흔들리는 병을 좀 어려운 말로 전방전입증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뼈가 밀린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협착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협착증에 비해서는 치료가 조금 더 복잡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 환자가 이제 어르신들이 만약에 10분 계시다 하면 어떤 경과를 겪냐면, 한 5명 정도는 고만고만하게 약 드시면서 지내세요. 그리고 3명 정도는 뭐 약을 드신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주사치료나 간단하게 해서 3명 정도는 많이 좋아지는 편이고, 그 중에 한 2명 정도, 한 20% 정도는 이제 나빠져서 그 다음 단계인 이런 걸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면은 원래 하기 전에는 이렇게 신경이 막히면 약을 넣으면 이렇게 안 가요. 근데 넓혀주면 이렇게 약이 이제 퍼지는 거를, 들러붙어 있으니까 그걸 떼주고 나면은 이렇게 퍼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술이고요. 조금 더 하면은 이제 그냥 이렇게 관으로 쉽게 말해서 떼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풍선 같은 걸로 이렇게 넓혀주는 거예요. 넓혀주면은 조금 더 이렇게 약물이 많이 퍼지게 돼서 신경이 아까 눌렸던 것들이 많이 풀어지기 때문에 효과를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 근데 떼웠어요. 한 번 떼웠는데 또 한 달 있다가 또 펑크가 났어. 또 떼웠어. 근데 세 번째 또 펑크가 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타이어를 바꿔야죠. 그죠? 근데 내가 난 죽어도 무조건 떼우기만 할 거야 해서 버티다가는 나중에 큰 사고가 나는 것처럼,
시술이나 이런 것들이 한두 번 정도는 당연히 도움은 돼요. 도움은 되지만 그게